안녕하십니까, 다루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계유의 지지, 유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 경신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금 안에 들어있는 경신, 인성을 제외한 나머지 오행을 인종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인종은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식상을 인종하다면 갑과 을을 인종할 수 있습니다만 양간인 갑을 인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 뿐입니다. 을을 인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크게 대동소이한 것이 갑목과 을목, 양간과 음간의 인종입니다. 상관인 갑목, 양간을 인종해보면 병공태종이 됩니다. 계수에서 유를 보면 병공입니다. 갑목에서 유를 갑을 인종해서 유를 보게 되면 태종이 됩니다. 갑목을 끌고 와서 유금과 맞춰 보는 것이 바로 인종입니다. 이 갑목을 인종해보면 천간에 갑목이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서 뭐 월간에 있던 시간에 있던 마찬가지입니다만 갑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보면 말은 많지만 조리 있게 남을 설득시키는 이런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은 많지만 조리 있게 설득시키지는 못한다. 새로운 일을 힘차게 밀고 나가지는 못한다. 그 밀고 나가는 사람 밑에서 일을 기획서를 쓰거나 실무 일을 하는 것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유를 보면 병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운성을 보면 거법으로 보는 것, 봉법으로 보는 것, 계수에서 유를 보면 봉법으로 보는 것, 갑에서 유를 보면 인종해서 보는 법, 유 안에 들어있는 경금이나 신금이 유금을 보는 것은 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방면 다양한 방법으로 보면서 12운성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중에는 사주 공부를 할 때 그것이 바로 감명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유는 병궁 태종이라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일은 시작이 창대하지만 끝이 뱀꼬리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욕심은 많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계유가 여명이라면 자식 때문에 애 태우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식을 놓는 것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는 경우가 바로 태종이라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책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주 공부하시려면 비전적 선수 한 권 정도는 사셔야 합니다. 저희 구독자이시고 라타로로 직접 전화하시는 분에게는 8만원에 포장해서 배송비 저희가 부담해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은 한 권 구입하셔야 됩니다. 실전적 천수를 완전하게 보완하고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유의 관성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계수의 관성은 토입니다. 토의 오행으로는 무토와 기토가 있지만 양간을 인용하는 관례에 따라서 무토를 인종하는 것입니다. 인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종입니다. 기토를 인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사주가 기토가 들어있다면 그것으로 인종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간과 음간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만 어쨌든 양간만을 인종합니다. 무토를 인종하면 무토는 계수에게 정관입니다.
관성입니다. 정관은 이 정관이 관성이 바로 무토가 있는데 무토가 들어있는 사주에서 유금이라고 하면 유금은 술이 될 수도 있고 술을 다루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유통과 흐름에 대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물류와 관련된 직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철근을 수집하거나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해서 먹고 사는 일들도 바로 유금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통과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면 업상대체가 되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개유는 부지런합니다. 사회성이 좋습니다. 기획서를 쓰는 것은 본인이 직접 기획해서 큰일은 하지 못해도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으로 기획을 하는 능력도 있는 것이 바로 유금입니다. 개수의 재성을 인종해 보겠습니다. 재성은 바로 병화와 정화와 천간이 됩니다만 병화를 인종해 보면 역시 사종입니다. 화토동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관성과 재성이 개수에게는 같은 사종으로 나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종이라 병공사종이라 직장을 옮길 수는 있지만 한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 분석을 하는 것, 감사를 하는 것 같은 것이 됩니다. 문서를 쓰거나 계약을 하거나 혹은 상담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 상담,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것도 바로 개유에게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없는 일을 일으켜서 만들어내서 추진하는 이런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아주 진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진취적이라고 말한 것은 새로운 기획을 하고 창의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큰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내는 것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성이 살아 내 시어머니 내 아버지는 노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음주 가무를 좋아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성이라면 내 아내가 음주 가무를 좋아할 가능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 하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유 옆에 병화가 있다면 천간론으로 이렇게 천간론만을 보면 우리가 천간론만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천간론을 보기도 하고 육친론을 보기도 하고 궁성론을 보기도 하고 통관론 흐름에 관한 것을 보기도 하면서 사주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봐서 사주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개 옆에 병이 있으면 내가 재성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성이란 것은 내 아내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습니다. 왜? 신유의 개유의 경우는 대단히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인성유금으로 받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병화와 충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남명이 아니고 여명이라면 내 아내가 아플 수도 있고 신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강하니까 내 아내에게 너무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것을 설명해서 많은 케이스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인간적으로 아주 가족한테 잘했다거나 뭘 잘했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도 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지유는 개성의 유금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내 며느리가 적당하게 유검의 차가운 점, 유검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계유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어머니를 컨트롤해서 할 수 있어 사이가 좋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또한 강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전적 천수, 비전적 천수를 사신 분들이 책을 제대로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전적 천수든 비전적 천수 책이든 간에 실전적 천수 001에서 242, 300, 301부터 877, 878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 하시면 해당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유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묘목이 오는 것입니다. 이 묘목은 바로 유금과 묘유충이 됩니다. 이 개수는 식입니다. 식인데 유금이 식을 치게 될 때 인극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계유의 경우는 유금 안에 경신이라는 지장간이 있어서 대단히 강합니다. 유금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묘를 도와주는 어떤 오행이 하나 더 있거나 아니면 유금을 제거하는 화가 하나 더 어떻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 묘유의 이런 모습이 될 때는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 만약에 이 도와주는 화가 없고 식을 또한 보태주는 유금을 통제하는 화가 없거나 식인 묘목을 도와주고 생조해주는 무엇이 하나 더 없다면 식이 하나 이런 경우는 천간에 간목이 하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없다면 유금이 묘를 칠 때 대단히 무서운 결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금 안에는 경신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고 묘목 안에는 가벌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묘를 만날 때는 갑경충, 얼신충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주에 계유가 있을 때는 화가 어디 하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묘를 도와주는 천간 오행이 하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통관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억부의 이론, 병약의 이론을 이야기하지만 저희 라타로는 가장 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이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점치는 역할을 잘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라타로 TV의 구독자이신 분은 직접 전화하시면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4만원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